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여백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혼자 남는 순간 불안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찾아오는 그 미묘한 불편함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지는 그 순간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외로움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그것이 외로움일까요? 은퇴 이후 시간이 많아졌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보다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약속을 만들고 모임에 나가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마치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어떤 부부는 오히려 서로를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고 그렇다고 혼자 있자니 견디기 힘듭니다. 이 묘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동료로.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약해질 때 우리는 혼자 남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혼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자주 걸고 친구에게 매일 연락하고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관계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고독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회피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1장) 인간은 사회적 욕구가 아니라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을 찾는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그리운 감정이지만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타인을 찾는 이유가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관찰했습니다. 카페, 식당, 모임. 그곳에서 사람들은 정말 서로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혼자 있기 싫어서 모인 것일까요? 한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약속 없이 하루를 혼자 보내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 일정도 만들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보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이상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불안함, 초조함,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이것이 바로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불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 나이 들어가는 자신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과 마주하느니 차라리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들을 잊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입니다. 하지만 그 모임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을 회피하기 위해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불안을 잊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대화는
피상적이고 관심은 일시적입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는 여전히 고독합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야 하고, 자녀에게 자주 연락해야 하고, 친구와 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고독에 대한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혹독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은 외부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하고 어딘가에 가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고 그것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 없이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면서 고독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가능성들이 줄어듭니다. 은퇴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그때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불안 속으로 빠져듭니다.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욕구 때문이 아니라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진정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서 시작된 관계는 의존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독과 마주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장. 고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소유한다. 고독을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인정 없이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요구, 자녀의 필요, 직장의 평가.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좋은 자녀,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유능한 직장인.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역할을 벗어난 나는 누구인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역할이 아닌, 평가받는 존재가 아닌, 순수하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 얻게 되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반응을 의식합니다. 무언가를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계산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항상 타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것이 타인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나는 자기 자신이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적 자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내적 자원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 이런 내적 자원을 키우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중년에는 책임이 많아서, 노년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갑자기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텔레비전만 보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거나,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탐구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읽을 책, 생각할 주제, 관찰할 현상들.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반면 내적 자원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빈곤해집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것이 없고, 생각은 반복되고, 하루하루가 지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독을 견딘다는 것이 은둔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선택이었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계는 필수입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에 매달리게 되고, 그 매달림은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반면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관계는 선택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계는 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방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원해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두 번째 자유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관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든 혼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고독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친구들이 하나씩 멀어지거나,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질 때, 그때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합니다. 그에게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소유한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 평가, 동의 없이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닐까요? 3장. 사회성이란 대개 내면의 빈곤함을 상쇄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성에 대해 냉소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웃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것이 진정한 교류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진정으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대화는 표면적이고 관심은 일시적입니다. 모임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동창회, 친목회, 각종 사교 모임. 그곳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날씨, 건강, 자녀 이야기, 최근 뉴스. 대화의 내용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립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겉으로만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모임을 내면의 빈곤함을 상쇄하려는 시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루지 못한 꿈, 후회, 불안.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떠들고 웃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내면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회성은 진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피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가진 두 사람이 만날 때 형성됩니다. 하지만 내면이 빈곤한 사람들의 만남은 서로의 빈곤함을 확인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매일 친구들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약속이 취소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회성일까요? 아니면 의존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의존입니다. 그는 친구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 싫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사회성은 내면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할 것이 많습니다. 읽을 책, 생각할 주제, 관찰할 것들. 그에게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만날 때 선택적입니다.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은 사람, 함께 있을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사회성은 질적입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할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무겁게 느껴지고 지루하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 만나려 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회성은 양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진정한 사회성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얻고 진정한 교류를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빈곤함에서 출발한 사회성은 단지 시간을 때우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내면이 빈곤합니다. 완벽하게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한 사람은 드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완벽한 고독을 달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채울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 예입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산책하고, 사색하고,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독한 철학자라고 불렀지만 그 자신은 고독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질문이 질문을 낳았습니다. 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회성에 매달리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어떤 이유로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때 그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과 마주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회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면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사회성은 결국 우리를 더 빈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회성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들이 선택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은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독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독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4장. 타인과의 접촉에서 자유로운 만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다릅니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타인에게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무슨 말을 할지, 이 모든 선택에 타인의 시선이 개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여도 실제로는 타인의 노예입니다. 그의 선택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시간이 많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지만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산책하거나, 혼자 책을 읽거나, 혼자 생각에 잠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의해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타인과의 접촉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나가서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감각이 들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생각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경험을 통해 자유를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타인을 탓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노예로 살게 된다고. 그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기대를 따라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 안정, 인정,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충분히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설령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는 평생 타인의 기대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타인의 삶이었지 자신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이것입니다. 타인과의 접촉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타인의 평가, 기대, 인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이 자유는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유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다는 것을,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와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5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명예, 사랑, 성공,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이것은 나이 들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진실입니다. 젊을 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인정. 그리고 그것들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무언가를 쫓으면서 살지만 정작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하고, 어딘가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 더 필요합니다. 반면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혼자 있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적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적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날씨가 좋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인정해주거나.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 행복은 불안정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내적 행복은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과 무관합니다. 날씨가 나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적 행복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적 행복을 키우지 않습니다. 평생 외적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외적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건강이 나빠지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외적 행복에만 의존했던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성공을 추구했지만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 평생 인정을 받으려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게 되자 절망하는 사람,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았지만 혼자 남게 되자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외부의 무언가를 필요로 했고 그것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자 그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평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사회적 지위가 사라져도, 주변 사람들이 줄어들어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지탱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내적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적 행복을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것은 이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자연을 관찰하고, 음악을 듣고, 사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외부 조건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적 행복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 예입니다. 그는 평생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외적 행복만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적 행복을 키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내적 행복을 키우는 것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독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루하지 않고, 누구의 인정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독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노력,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노력, 내적 자원을 키우는 노력. 이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외적 조건들은 계속 사라지는데 그것을 대신할 내적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손으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가?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행복한가? 타인의 인정 없이도 당신은 괜찮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적 행복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연습,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 내적 자원을 키우는 연습. 이 연습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이기적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은 타인에게 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관심, 인정, 위로, 동의. 그는 타인이 자신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관계는 요구와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는 실망하고 불만스러워합니다. 반면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은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가 진정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 서로를 채우려 하지 않는 관계, 각자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함께 있음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관계. 노년의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중 어떤 이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요구들은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각자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적 행복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원해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필요해서 시작된 관계는 의존으로 흐릅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불안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불만스럽습니다. 하지만 원함에서 시작된 관계는 자유롭습니다. 상대방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핵심에 도달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내적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산책하면서도 행복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행복하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행복합니다. 그의 행복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얻은 것은 내일이면 익숙해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의 욕구는 끝이 없고 그래서 그는 평생 만족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했습니다. 욕망이 생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잠시 만족하고 다시 욕망이 생기는 순환. 이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언제나 결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레바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내부의 무언가를 키워서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으로 충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고독을 견디는 연습을 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고, 내적 자원을 키우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인정이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혼자 있는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외부의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절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활동적으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됩니다. 이때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는 외부 활동으로 자신을 채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은 다릅니다. 활동이 제한되어도 그의 내면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생각하고, 관찰하고, 사색합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풍요로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위대한 정신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독 속에서 살았고, 때로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탐구할 주제가 있었고, 생각할 질문이 있었고, 관찰할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철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예술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고 싶고, 텔레비전을 켜고 싶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견뎌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존재, 그것들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 자신으로 충분해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것,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우리는 점차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밖에서 찾던 것이 사실은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타인에게서 얻으려 했던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행복이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이 문장의 의미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자기만족이나 자기도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이 낯설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누군가를 찾고 어딘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밖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은 여기 두고 가셔도 됩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